속에서 숨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터치. 투머치 토크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뉴스 투머치에서 오랜만에 다뤄보는데, 네. 미스터 도널드 J 트럼프. 네.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살인마로 지금 공격받고 있죠. 아, 미네소타에서 아시다시피 그 총을 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총을 든 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피해 국민이? 미국 시민이 경찰에 항의하고 뭐 그런 사람을 결국 쏴서 사망케 한 사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두 명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런 정도 이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 지금 리더라는 이 미국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정말 이번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예. 순수히 정말 그 외교적 경제적인 이유만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관세 15에서 25 올린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좀 한국과 잘 협상해가지고 얘기해서 풀어 나가겠다. 그렇죠. 이 약간 협박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네. 협상용이라는 분석이 사실 어제 이미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예. 해결책 들고 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예. 돈일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행정 조치가 따라야지 예.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협상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성과 돈을 가져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제부터 조금 더 나오는 얘기는 그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지 망법 관련해서 우리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뭔가 미국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래서 쿠팡 얘기도 나오는 쿠팡 거고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좀 더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미국 내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예. 뭐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나오죠. 또 지금 그 이민난소국 총격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 또 한 명이 중상돼가지고 세 번째 지금 네. 인명 피해가 나왔거든요. 자국민한테 그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지율도 최저고 예. 이런 상황에서 되게 복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제부터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허. 이걸 이제 알게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는 한국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한국 국회는 뭐해? 이거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정부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MOU에는 법안 발의하는 걸만 이제 그렇죠. 조건으로 돼 있고 우리는 발의 끝났어. 근데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지만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뭐 비준 안 됐다, 법 통과 안 됐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데 정부 여당이 조금 나이브하게 대응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부 여당은 제대로 할 일 다 했는데 트럼프가 그냥 100% 시비 거는 거예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 1면 예. 톱 기사 제목이 미국의 세 번의 경고장, 정부 국회 묵살했다. 뭐 이거거든요. 예. 뭐 이걸 묵살로 봐야 될지는 좀 해석의 영역이 있지만은 여러 차례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해서 예. 이제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13일에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한테도 서한도 오고 예. 그리고 미국 테크 기업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그 전에도 왔고 어허.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여러 가지 예. 소년보 목사. 목사의 구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쿠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징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목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냥 이 트럼프 치세, 트럼프 재임 기간은 영구 협상이다. 이거를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게 맞다. 연구협사? 왜냐하면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지금 그린란드가 내 거라고 하니까 미국의 아니, 유럽의 8개 국가가 군대를 그린란드에 파견을 하니까 너희 그런 관세 25% 이렇게 트럼프가 구두로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또 프레임워크 어떤 합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철회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직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협의해 보겠다 이런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런 카드를 자주 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일본이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일본의 호구지 때문에 한국이 좀 피해를 본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미국의 투자처 선정을 위한 대미투자협의위원회를 벌써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3월에 뭐 한다면서 데이터 센터에다 돈 예. 준다며요. 그러니까 너 일본은 하고 있는데 한국 니들은 뭐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구윤철 장관이 블룸버그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미 그 팩트시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예. 환율 문제가 좀 문제가 있으면은 투자를 유보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환율이 지금 굉장히 고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집행이 어렵다라고 블룸버그랑 인터뷰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이거 7,
슬슬 지금 시간만 끌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좀 미국 쪽에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예. 러트닉 상무장관 방에 예. 트로피가 있습니다. 뭔 트로피? 3개의 트로피가 있어요. 뭐요?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투자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상패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트로피처럼 전시를 해놨어요. 에라이 이거 나그냥 야 무슨 뭐야 이게 정말 무슨 결국 네. 이제 돈 가져오라는 얘기가 네. 중심일 겁니다. 근데 그 네. 얘기를 에둘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네. 과연 우리 정부나 국회가 침대 축구하듯이 침대 입법을 했느냐. 예. 대미투자특별법. 이게 이제 관건이 이걸 잘 설명해야 될 거예요. 근데 통계를 찾아보면요. 예. 22대 국회가 발의된 법안이 한 15,000건인데 지금까지 처리한 게 20% 정도거든요. 예. 근데 거의 꼴찌 상임위가 어. 이 재정경제기획 오. 재경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 1,000건 넘게 발의가 됐는데 예. 단 3건 통과됐어요. 어. 처리율이 0.3%밖에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느린 상임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어. 우리가 침대 축구한 게 아니다. 이걸 예. 좀 잘 설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기자님 예. 저 우리 저 강찬 의원에게는 이거 예.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인가요? 그 사설에도 좀 이 부분을 좀 꼬집긴 했던데 네. 김민석 총리가 얼마 전에 방미했잖아요. 그렇죠. 벤스 네. 부통령하고 네. 이제 네. 네. 양 정부의 2인자끼리 한 라인을 구축했다. 네. 근데 이제 한 라인 구축하고 왔는데 음. 이게 터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벤스 부통령이 이제 소년보 목사 앞서 얘기했던 구속 얘기하고 쿠팡 문제도 얘기하고 이랬다는데 네. 아니 뭐 당장 내일 일어날 일 예측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건 알겠는데 예. 이러면은 한 라인 구축한 의미가 좀 그러니까 뭐라 벤스가 그 그래야 얘기 한 되나? 거죠. 외교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정식 외교 라인에서 예. 아니 관세라든가 대미투자 특별법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는 왜 목사 구속해? 너는 왜 우리 기업한테 불공정하게 해? 이런 얘기를 우리 기업이랑 그렇지, 쿠팡이요? 그렇지. 미국 기업 아니야 지금 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지들이라고 미국 표현해서는 죄송한데 예. 요즘 미국은 그런 소리 들어서 쌉니다. 지금 세계 지도 국가라는 나라가 예. 남의 나라 땅 강제로 뺏으려 그러고 그다음에 주요 동맹국들한테 수천 억 달러씩 지금 아주 그냥 호구를 그러게요. 만들려 그러고 이거는 트로피가 세 개가 이거는 지금 뭐야? 전 세계를 지휘하고 특히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이런 일본, 한국 등의 이런 모범 국가들을 지휘하는 리더의 지금 지배 자세가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유럽과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요. 예. 이제 미국의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것을 얘기를 하고 함께 좀 바꿔 나가는 그런 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이잖아요. 또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쪽도 국무총리잖아요. 네. 조금 벤스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이 부분이 있어. 근데 이거 외교 정식 테이블에서는 올릴 수 없는데 예. 니들이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면 안 되겠니? 하고 보낸 거예요. 그게 한 라인이라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드가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이 배경이 뭐냐? 1번은 한마디로 입금 지연이죠. 왜 예. 계좌에 지금 약속한 날 돈이 안 들어왔냐 이건데 그거 말고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는 아마도 쿠팡 문제 예. 또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약하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런 종교 탄압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하기 뭐 하니까 벤스 부통령 국무총리 트랙을 한번 이용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라인 설치하면서 물 밑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식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는 우리 예. 2인자들끼리 이제 한 라인으로 해보자 했는데 얘기했는데 갔는데 안 먹혀. 그러면 그러니까 예. 김민석 총리가 눈치를 못 챈 거라고 보는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과연 정말 이게 그 구체적인 관세 협상 예. 이 부분에 연계시킬까 아마 김민석 총리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자기가 본인이 그 생각은 부담을 가졌겠죠. 예. 차근차근 알아보고 혹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겠다 정도 생각하고 약간 시간 들이고 있는데 예. 그거 못 참은 거지. 아,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힘들어. 예. 트럼프 시대 살아가는 건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유, 이거- 국민들이 아니, 지구인이 다 아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좀 전에 힘들어. 김준일 평론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그냥 군사적으로 먹겠다. 예.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런 소리 했다가 하루 막 물러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유럽 동맹국의 반발도 있지만 미국 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이제 그린랜드 강점하려면 미 군부가 이제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합참 의장 예. 참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 그건 저희가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동맹국들입니다. 동맹국들하고 그러네. 미국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헌법과 미국 군대의 원칙이기 때문에 동맹국들하고 전쟁을 할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지금. 네. 야 미국 군인 장군들은 대통령 이상한 거 시켜도 말 안 듣네. 그게 멋있다. 아니라 그건 시스템이니까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멋있어. 과거에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일방 철수하려고 할 때 네. 누가 반대했느냐? 미국 군부에서 반대해갖고 그러니까.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아요.
미국이 예.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군대를 주둔하는데 아무리 대통령님이라 그래도 예. 이것은 우리 미국 국익과 우리 군대 헌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철수는 안 됩니다고 싱글러브 당시 예. 저 미국 총장이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해서 사임을 해야 됐었죠. 네. 멋있네 미국 군인들 그냥 대통령 이상한 명령하면 안 듣고 그렇죠. 그냥 듣는 예, 사람들도 예. 있었는데. 아,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 보죠. 자, 오늘 저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공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아직랑은 조금 같기도 하고 다를 거 같기도 하고 다른 측면도 있고 같은 측면도 있고 좀 묘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민간이긴 하지만 민간인 또 그냥 단순 민간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형이 15년인데 네. 물론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동시에 이제 사법 처리가 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국가적으로 보면 좀 불행한 일이죠. 사실 이게 불행한 일인데, 근데 이제 V0로 불릴 정도로 워낙 막강한 예. 그 권한을 행사했고 구형할 때 특검이 구형할 때 했던 말이 사법 시스템 바깥에서 정말 그 엄청난 권한을 누려왔다. 그러니까 법 위의 존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좀 삽질 규정 아닌가 뭐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지켜볼 것 같은데 원래 이 내란 재판은 생중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내란 재판은 아니에요. 예. 내란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생중계할 의무랄까 이건 안 그건 지어져 아니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2시 10분부터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거의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V0의 몰락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리고 또 오늘 나올 판결이 사실은 이제 끝이 관련 아니에요. 부분들이 많고 또 남은 형량들이 남은 그 재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오늘이 끝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의 시작 같은 첫발 같은 그런 재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가 아닌데 김준일 평론가. 예. 남은 거 지금 이게 명태균 그 다음에 뭐야 통일교 금품투수, 통일교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 이건데 예. 남은 거 남아 있는 거 아직 수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 이거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보세요? 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있고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형량에 다 그러니까 중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는 전주로 봤는데. 그러니까 전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전주로 보면 이제 좀 형량이 낮으니까. 예, 굉장히 다 낮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게 만약에 10년 막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나오려면은 여기에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세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러면 이거를 권오수보다도 더 주범으로 봐서 이 모든 거를 다 기획하고 이 모든 돈 8억 원 이상을 이제 본인이 먹었다 소위 말해서 이익을 편취했다 이거를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알선 수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일교 그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이 부분이 나중에 추후에 유죄로 좀 다 추가적으로 유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에 메시지 안 나오겠죠? 왜냐면 그렇죠. 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선거 한덕수 총리 선거 때도 뭐야 이게 근데 입장이 저는- 없는 게 입장이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지금 여러 가지 그 검찰이 구형한 내용 중에서 주가 조작 부분은 형량이 과연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이건 좀 의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작 부분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잘못이 있다면 처벌해야 되겠지만 형량? 일반적으로 예. 집행유예나 이제 이런 수준으로 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법리보다는 정치 도덕적으로 예. 무슨 영부인이 그런 최소한 지금 본인 샤넬 가방 받은 거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속에서 국정이나 인사에 관여한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것을 결국은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당이니까 목숨을 걸고 진언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그 영부인께서 이 국정이나 공천 인사에 관여하시는 건 안 된다. 이걸 여러 차례 막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예.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지금 여기저기 도처에서 지금 여사가 관여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예. 아니, 사랑하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요 이래요.
대통령께서 사랑을 하신다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그럼 당신들이 사람 당이냐? 그냥 집에서 하면 아니 그럼 되지. 당신들이 당이냐? 당신들 전부 대통령실 들어가서 그냥 거기 밑에 그 대통령실 하인해라. 제가 그랬어요. 여당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모든 걸 떠나서 그 여사의 국정 관여,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여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걸 무조건 사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지금 최근에 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하는 것까지 다 겹쳐가지고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전부 덤터기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요. 저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을 하는 움직임. 근데 그 하필 그 전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아마도 실형 내지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에다가 또 2월 19일 날 윤 대통령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 지금 현재 기류로 보면 유죄 가능성 최소한 내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까지 제명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전횡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계엄을 막으려고 노력했고 한 전 대표가 그 세력을 이제 절멸시키겠다는 거면 이 당은 이제 내란 정당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호개인당.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선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제명 내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1심 선고 이게 다 연결 다 지금 쭉 이어지잖아요. 예. 이거 완전히 내란 정당 그 트랩에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고로 살아나려면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 이전에 정치 도덕적으로 사과를 해라. 우리가 막지 못했습니다. 아유 여사에 어쨌든 간에 저 최소한 뭐 주가 조작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건 이제 그 전이니까 최소한 그 선물을 받고 뭔가 국정에 관여하고 이거는 막지 못한 거 당시 여당으로 죄송하다 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안 되고요. 셋째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내란이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를 해야 된다. 이것이 하여간 제 언론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야 될 정도다 봅니다. 네. 위원님. 네.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예. 위원님의 하라는 대로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저 일본한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라고 저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첫 번째 그런 얘기는 네. 김건희 여사 선고 나고도 그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막지 못했으면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잠깐만요. 저 그러면 김건희 씨는 우리 네. 당과 무관한 사람이다. 또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지 당원도 않을까. 아니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수록 관련성은 짙어지죠. 나 저 사람과 관계 없어요 하는 순간 그 둘 간의 관계는 더 짙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좀 고심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선고가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권성동 의원도 있고 뭐 계속 이제 뭐 정부나 당 사람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사과해야 되냐? 매번 하는 게 맞느냐? 그냥 좀 근데 뭐 국민은 그걸 원하잖아요. 국민은 원하는데 그러니까 모아뒀다가 그냥 윤석열 1심 내란 1심 나올 때 한 번에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뭐 직접 취재한 건 아닌데. 그때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메시지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씨 재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입장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사과하는 것이잖아요.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사과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겠다에서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윤석열과의 관계, 김건희와의 관계, 이런 그 이른바 내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장 뭐 어제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김종혁 그 결정문에 보면 당 대표는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형태의 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꼬이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말을 못하고 그냥 안 하는 걸로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해볼게요. 근데 윤리 있잖아요. 김종국 최고위원 그 윤리집이 결정문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공부가 짧아가지고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난 무슨 말인지. 자른다는 거. 너 나가 이거만 결론 알겠는데. 원래 말이 안 되는 거를 논리로 만들려면 궤변이 나오고 장황해지고 길어져요. 원래 기사도 잘 모르고 쓰면은요 끊임없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 나와요. 그래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여튼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쉽지 않았어요. 이 세 분은 저보다 책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뭐야 이거. 당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위에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인격체가 아니며 뭐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뭐 어렵게 막 썼거든요. 당대표가 중요한 인물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친한계에서 또 어제 김종국 최고위원도 그랬고 북한의 수령론이다. 이거
히틀러의 나치즘이다. 요게 네, 맞습니다. 그거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한 전 대표가. 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한 전 대표 얘기. 아니 맞죠. 원래 그 북한 그 우리 김일성 하여간 3대 독재 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 우리 수령이라는 거는 단순히 김일성 개인이 아니다. 우리 조선 인민 모든 혁명 의지가 총화된 하나의 뭐랄까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영어. 뭐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저 하여간 그 이제 그런 예. 권화라고 하죠. 그래서 예. 상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인 거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이 아니시고 예. 하여간 우리 조선 그 자체다. 예. 조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조선의 아들, 조선의 손자가 계속 이제 그 권력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혁명 대를- 의지의 네. 총화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지금 딴 것도 아니고 가장 북한을 배격하는 가장 반공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북한과 똑같은 논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당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야당 기능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부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당을 쫓겨나야 된다면 그 당이 어떻게 대통령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 이번에 그럼 국민 총화로 나는 당선된 사람이다. 그러네. 네, 맞잖아. 지금 똑같잖아요. 맞아. 당 대표가 네.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합이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의지의 총합이지. 어쨌든 뭐 그 당 대표도 지금 장동혁도 분명히 반대하는 당원도 있었지만 다수결로 됐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뭐 49점 몇 프로지만 다수결로 됐잖아요. 예. 그럼 나는 국민 총화로 된 거다. 야당 왜? 비판은 안 되네. 야당 비판은 너네 스스로 비판하지 말라면서 왜 나 비판하냐. 이러니까 이거는 자가당착의 극치이고 야당 기능을 포기한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만약에 제명을 한다 하면은 저는 국민의 힘을 공당의 지위에서 제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당의 지위에서 제명한다는 뭐냐면 건 공당이 선거에서? 아니잖아요. 공당이란 것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보수 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표현이에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는 그건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독재 국가로 스스로 가겠다는 거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내란 전담 재판부 할 때 저는 민주당을 나치당에 해당한다고 비판했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도 나치예요. 오른쪽 나치, 왼쪽 나치. 이 나라가 두 개의 나치가 지배하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3분 하신 것 같아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태현 정치쇼 3부 뉴스 투마치 계속됩니다. 그래서 최선호 논설위원 네. 자릅니까 내일? 글을 자릅니까? 제가 이제 모인사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모인사의 개파는 어딥니까? 뭐 당연히 이제 당권파 쪽인데 당권파. 예. 제명 강행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세요? 최고위원 대다수는 제명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장동혁 대표 결심만 남은 상황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 대표는 진즉에 결심이 섰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신 듯 이렇게 왔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예. 결국에는 예. 뭐 사람 생각이 잘 안 변한다. 예.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싶고 일단 이번 치료받고 오늘 오후에 아마 첫 일정을 소화를 하죠.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특별한 어떤 상황 변화가 없으면 예. 내일이 디데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일부에 이야기했었던 그 김종혁 결정문에 보면 예. 사람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특히 저는 깜짝 놀랐던 부분이 아니 김종혁 최고위 징계하는데 피조사인은 한동훈 신땡땡 윤땡땡과 연합회 당원 제8조 개파 불용을 위반하고 개파를 형성해 뭐 윤리위원들 명단을 공개하면서 조작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땡땡은 아마 신지호 그렇습니다. 뭐 윤땡땡은 신지호, 윤석열은 윤- 아니고 윤희석일 윤희석 겁니다.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파를 형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김종혁 최고 징계 결정문, 그러니까 출당을 시키는 어떤 탈당을 권고하는 그 결정문에 이렇게 명시했다는 것 자체가 예. 내일이 디데이다. 뭐 이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잘라요? 만약에 자르면 한 전 대표 선택지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명을 하든 아니면 뭐 징계를 조금 낮춰가지고 예. 뭐 탈당 권유를 하든 아니면 당원권 정지 2년을 하든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징계를 안 하면 모를까? 아, 저는 뭐 그 지금 최선호 위원님의 그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예. 장동혁 대표가 나는 관대하다를 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징계를 낮추는 방식으로. 나는 관대하다? 예. 지금 당원권 정지에서 4년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를 뭐 한 그러니까 3년 뭐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근데 그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당원들이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한동훈 제명 안 시키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당내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그들은
이게 지금 큰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보수 정당이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신자들이 야합을 민주당과 야합을 해서 왜 탄핵 표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왜 박근혜 윤석열을 다 탄핵시켰어? 이들 때문에 이게 생긴 거니까 보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배신자를 척결하는 게 이게 출발점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그게 한동훈 척결 제명이 당을 바로 세우는 거의 시작점이다. 네가 탄핵에 앞장섰다고 이런 거구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를 징계를 극적인 화해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 근데 낮출 가능성은 좀 저는 배제할 수 없다. 나는 관대하다를 또 보여줘야 되니까 예. 뭐 이런 거 같아요. 예. 아, 그리고 뭐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뭘 할 거냐 그러면은 김준혁 최고위원에 가처분 신청 내가 내겠다라고 예. 이미 밝힌 상황이고 예.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한동훈 대표는 가처분 무조건 간다.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조작을 된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두고 보면은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라는 거라서 무조건 간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승률이 높잖아요. 소송하면 많이 이기죠. 소송하면 많이 이겼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저기랑 예. 론스타랑도 이겼는데. 그렇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길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건 저 강찬호 위원에게 물어봐요. 예. 중앙일보 소속이니까. 예. 중앙일보소는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어저께가 의원총회 있었다잖아요. 예? 26일. 그제? 26일. 예, 국민의 비공개 의총. 예. 여기 이제 의원총회인데 원외 당협위원장이 왔어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네, 네, 와서 뭐 네, 뭐라고 하고 고동진 의원이 박차고 나고고 네, 송원석 네. 원내대표 화내고 네.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예. 그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규란 분은 뭐 누가 봐도 지금 친윤계 내지 그 네. 반한 그쪽 분 아니 그런 얘기가 그런 분 아닙니까? 맞죠. 그런 분이 왜 거길 왔습니까? 의원총회부터?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서 작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지금 저 국민의힘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저는 보면은 예. 이 지도부가 컨트롤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보니까 이제 또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낸 게 뭐 그지 같은이라고 저 친한계 의원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비공개 의총에 나와서 네, 네. 윤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아 어쨌든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도 대통령 탄핵도 못 막는 실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 그러면서 비판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고동진 의원 친한계입니다. 예. 자리를 박차고 의원총을 떠났고 취재진을 밖에서 만나서 여기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어휴 거지 같은 이런 표현도 네.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걸 전해 듣고 저는 단 한 번도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거나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일은 참을 수가 없다. 네. 엄청 화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 거지 같은이라는 말 갖고 그런 것인데 예.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동안 뭐 한 번도 본인이 욕을 하고 뭐 안 했다는 건 모르지만 당직자 아마 그 왜 그 선거 딱 개표 방송 들어가는 순간 뭐 의자 걷어차 갖고 징계받은 적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 지금 뭐 그런 얘기 지금 할 분 그런 저 상황은 아니시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이 당의 어지러운 상황에 대해서 언제 한번 제대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전 그것도 의심스럽고 뭐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이런 표현 갖고 자꾸 문제 삼는데 표현을 따지면요. 전에 그 저 한동훈 대표 시절에 장해찬 이분이 저 한동훈 대표를 살모사에 비유했어요. 예. 대표를 뱀에 비유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뱀 중에서 이미지가 제일 나쁘잖아요. 어미를 그거는 잡아. 당 대표는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화인데. 그러니까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화를 지금 살모사 뱀에 비유했단 예. 말입니까? 그럼 제명인데. 어미 잡아먹는 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 제명해야 되는데 이분은 왜 당직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것도 여의도 부원장 굉장히 짭짤한 자리 왜 갖고 있나요? 지금 이 지도부 하는 꼴이 뻔해요. 어떻게 거지 같은이라는 말을 당이나 대표한테 할 수 있냐? 예. 이런 논리라면 그럼 살모사는 어디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때 저 한동훈 대표 비판하는 당원들이 예. 한 뚜껑이니 뭐니 하면서 예. 그 당사 앞에서 엄청나게 그 이제 꽹가리 치고 그 스피커 해가지고 데시벨 높여서 매일매일 집회를 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건 좀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대신 그래갖고 뭘 했냐면 방음 장치를 1억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방음 장치를 설치할지언정 당원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한 대표가. 예, 그건 뭐 한 대표를 전 칭찬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건 국민의힘 대표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정당 대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부는 하는 짓이 조금 국민 보기에 자극적인 표현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자꾸만 지금 제명을 정당화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부터 예. 살모사 떠들었던 본인들 입부터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 의원님. 예.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 사람은 이제 친윤이고 반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건 뭐 알겠는데 요 앞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마저 논리에 안 맞게 징역 23년을 받았다. 우리는 왜 비겁하게 메시지 하나도 못 내느냐. 책임질 게 있으면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속은 당이 메시지를 안 낸 걸 비판하는 건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국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뭘 아니죠. 잘못했냐? 그렇죠. 뭐가 대란이야? 이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확실하게 윤어게인의 입장에 서서 당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이제 느낌이죠? 그런 네. 쪽으로 간다고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 2차전이 또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의원들 단톡방에 언행 조심해라 뭐 이런 글을 올리니까 저 유상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이제 또 고 의원이 바로 아니 옛날에 저 맥락에 안 맞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 의총에서 제지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걸 제지도 안 하느냐. 이상규 그 당협위원장 발언을 제지해야지 왜 그런 것도 안 하느냐. 그래놓고 결국에는 다른 우리만 이렇게 입을 다물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없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랄까요. 양쪽이 이제 드러날 패는 다 드러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 쪽, 뭐 한동훈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싸우자 예. 이건지 아니면 맞고 이번에 좀 맞고 예.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것인지 확실히 그냥 피해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방송에 많이 나오는 김종혁 전 최고와 김근식 그 위원장의 대표적으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두 분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의견 다른 의견을. 여기에서 아직 명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에도 또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뭔가 제명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뭐 가처분도 하고 뭐 탈당 못 한다고 우리 탈당할 수도 있어.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뭔가 싸우자. 이런 기세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처분 내고 뭔가 절차에 따라 뭘 하면서 당에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쫓아내겠다 그러면 풍찬 노숙 마다하지 않고 난 당을 사랑하고 두드려 맞고 맞으면서 견뎌 나갈 거야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한 상황.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제명에 가속도를 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야 저기 뭐 저항이 셀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번 때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한번 있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준일 평론가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친한계 의원은 윤 어게인은 이상규 위원장을 의원총회에 부른 것부터 다 판이 짜여져 있던 건 아니냐라고 지도부를 겨냥했다고 하고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지난번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서 제대로 발언하지 못한 분들을 따로 초청했을 뿐 이렇게 일축했다고 이 기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의원총회에 이렇게 원외 당협위원장 나와서 얘기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확대 의총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이게 예. 그냥 의총이라고 하면은 의원들이 참석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예. 뭐 차별하려는 건 아니고 예. 당협위원장 모임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의도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데 빨리 징계해라 그냥. 이거 예.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제가 오늘 한겨레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배신자 무간지옥에 빠진 보수 뭐 이런 네. 겁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평소에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예, 이거는 답이 없다. 진짜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론이 너무 이 보수를 진짜 황폐하게 만들고 있고 예. 내가 배신자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신자로 지목하고 오늘 댓글에도 지금 장동혁 배신자 또 여기 댓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예. 보수는 정말로 답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신 말씀 지금 있으세요? 배신 얘기 참 잘하셨는데 네. 이 배신 프레임에 빠져갖고 네. 극단적 감정적 선택을 하면 망하는 거는 그 자기가 지지하는 그 당입니다. 그렇게도 그 당원들이 그래야 되죠.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좀 이성적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동교동 위주의 최천현 민주당에서 친노 위주의 더불어 열린우리당 분당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자 퍼붓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지방선거 완전히
대참패. 대참패를 당하고 결국 정권 망해가지고 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에 매몰되면요 예.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과 당이 망한다는 거 이거를 그 당원과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면 제일 뜨거운 게 역시 네.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인데 최선호 의원 이거요 어디까지 이 전말이 도대체 뭐예요? 어디까지 청와대랑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해가지고 정 대표가 터트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제가 취재한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합당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예. 제가 이제 그 이른바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의 핵심 예. 이게 저기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합당 얘기 나왔을 때 좀 의논을 하셨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의논은 하셨나? 좀 느닷없는데. 라고 보냈는데 답이 뭐라고 왔냐면 지난주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여기 출연하셨죠. 예.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가장 정확한 멘트인 듯 예.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때 우상호 전 정무수석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상호 이 대통령에게 합당 묻자 언젠가는 같이라고 말씀하셨다. 예. 근데 지금 추진해라는 못 들어. 요거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권 내에서 여권 지도부 내에서 예. 거의 다 공유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어요. 같이 예. 가야 되고 계속 떨어진 채로 선거를 계속 치르면 사람이라는 게 떨어져서 선거 한번 하고 나면 사회 안 좋아지잖아요. 예. 이슈 한번 할 때마다 예. 사회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예. 빨리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이걸 정청래 대표가 그때 그런 방식으로 재개할 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앞서 한준호 의원 인터뷰에 한준호 의원도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네. 한준호 의원의 멘트도 그런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민주 정당이 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시기와 방식의 문제. 지금 오늘 지방선거 이해관계자 제일 많은데 왜 지금 말입니다. 한다고 오늘 딴 사람도 아니고 한준호 의원 이상으로 가까운 사람이 김민석 총리 아닙니까? 네. 이 사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저 유튜브 나와가지고요. 김민석 총리는요? 뭐 원칙은 뭐 당연히 대통합이지만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된 논란이다. 똑같은 한준호 의원이랑 시기 방식 얘기하는데. 지금요, 그럼 이런 거예요. 내 아들 언젠가는 결혼해야지. 아버지가 그래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인 아이가 지금 자기 여자친구하고 막 결혼하고 싶어 죽겠어. 그랬더니 아빠, 그럼 나 내일 결혼할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너 나중에 대학 나오고 직장 갖고 그런 다음에 네가 결혼하라는 얘기지. 예. 네가 저 뭐냐 그거 내가 언젠가 결혼해야지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여자친구하고 사이 좋다고 네가 그렇게 집 나가서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런 소리 하냐. 이거 똑같은 것인데. 김 총리 27일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거의 부글부글 하고요. 지금 친명 의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친명 의원들은 사석에서 저 직접 들었어요. 그놈이라 그럽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그놈이라 그래요. 그놈. 직접 들으셨어요? 직접 들었어요. 네, 그놈이라 그러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지금 아주 분개해가지고. 어디서 친명 의원들? 친명 의원들한테 사석이지만 지금 그런 소리 나와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예. 당장 지금 이른바 그 M&A 서로 간에 이제 하는데 예. 이사진은 완전히 배제하고 예. 대표이사 혼자 가가지고 상대 회사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예. 지금 친명 의원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도 다 민주당 뿌리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그 탐문해 보니까 미리 알고 있었대요. 이제 합당 제안할 거라는 거. 그런데 여기 정작 그 민주당 여기 지금 지도부는 정 대표 빼고는 지금 거기 친명 특히 최고위원들 하나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완전 정치적 불륜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는 지분이에요. 결국 지분이야. 합당은 지분인데 지금 조국당 지지율 2%도 말입니다. 호남에서 한 10% 나오기 때문에 2%지 수도권은 1%포인트라는 게 지금 친명 의원들 지금 지적이에요. 그럼 이런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는 40% 넘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하고 싸우는데 아무런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1%가 또 나가도. 예, 그러니까 1%가 더 있건 말건 국민의힘하고 이길 땐 다 이기고 몇 군데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데는 지게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세상에 이 당한테 20%의 지분을 준다? 그런 숫자 나온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까지도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 쪽에서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민주당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성비 문제예요. 조국당 지금 아시다시피 성비 문제가 큰 거 터졌는데 그 맨 위에 김보엽 이 사람만 그냥 잘랐고 다 놔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여성 젊은 당원들 성비당하고 지금 합당할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듣기로는 아마 2월 달 내내 엄청난 내홍이 지금 벌어질 거고 그래서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취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정청래 대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동안. 네. 이게 그리고 어떻게 그 공천원금 시스템 에러, 그러니까 휴먼 에러냐 이게 시스템 맞아, 에러지. 맞아. 네.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기조가 정청래 대표한테 좀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의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취재한 내용도 있고 네. 우상호 정무수석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은 합당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구체화된 것은 급발진은 맞고요. 예.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먼저 조국혁신당의 얘기를 한 것도 맞죠. 왜냐하면 발표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했는데 그 전날에 조국 대표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최고위원들한테는 20분 전에 당일날 20분 전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맞는데 이게 좀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는 뭐 일종의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합당은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한 건 맞는데 이게 완벽하게 그러면은 본인한테 이게 다 유리한 것만 있느냐. 일단은 당원들 반발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지적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조국 혁신당은 좀 더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대선 경쟁자인 그리고 당대표 경쟁자인 조국을 들여와야 되는 거는 본인한테도 리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 조국이 안 나온다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이 들어오면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전체 당원이. 그 진성 당원은 그거보다 예, 좀 예. 적고. 근데 그들이 그러면 100% 정청래를 밀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그러니까 이 전국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거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논란은 있지만 판단은 지방선거의 성과를 보고 내가 그러니까 거취를 결정하게 될 거다. 그러면은 호남 다 가져오고 만약에 조국혁신당이랑 경쟁 안 하면은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은 실제 이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중요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5% 이상 가져갑니다. 5%에서 10% 정도 가져가면은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이 다 단일화 가정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 자, 마지막 질문. 예. 국민의힘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예. 민주당도 그 내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친명과 친청 뭐 이렇게? 지금 내전 상황인 가능성. 것 같은데. 더. 글쎄요, 이제 내전이 얼마나 격화돼서 이게 드러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예.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 때 그때 아마 가장 격렬하게 붙지 제가 않을까 이렇게 몇 생각이 되고 네. 아까 김준일 평론가 말한 대로 저도 이 상황을 유불리의 문제로 이렇게 분석하면 꼬입니다. 이건 정청래 대표가 유리한데 이건 뭐 또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국의 주도권의 문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아는데 왜 이 타이밍에 당신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다 끌고 가지 사심 있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깊어지는 제가 과정이라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와대가 말이죠. 그 민주당에다가 상당한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정청래 대표 만났을 때 이 문제 협의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민주당에서 당입장으로 내게 했어요. 네. 얼마 전에 그거 나왔죠.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거 논의한 바 없다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통령 팔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전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투마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마치 덕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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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